결국 우리가 체감하는 뭐 물리적인 추위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의 방위를 맡기는 중요한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또 사회적 문화적인 추이를 그냥 감내케 방치한 우리들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점에 대한 앞으로 어떤 위로와 지원이 절실하고 윤당 선자께서 결국은 그 지역의 중요한 정책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 파주 갑 지역의 어떤 지역의 공약이랄까요? 지금 펼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파주 전체도 그렇고 파주 갑 지역으로 보면은 이제 첨단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죠. 네. LG 이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고 그와 연관된 협력업체 그리고 또 접근성이 무척 뛰어납니다. 우리 파주는 공항에서도 가깝고 항만에서도 가깝고 서울에서도 가깝고 여기까지 딱 25분 걸립니다. 그런 좀 자랑을 드려야죠. 그래서 그 산업인력에 따른 그 주거 지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거 지역에 맞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우선 교통, 교육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뭐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연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참 더뎌요. 더디고 특히 교통의 경우는 서울 부근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어렵지만 한 18% 내지 20% 정도의 주민들이 서울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데 교통수단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광역급행 버스를 좀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인 신교통수단이 필요해요. 그거는 GTX라고 말씀 들어봤죠. 지하 30m, 40m의 급행버스, 급행철도죠. 이제 그런 신개념의 교통수단이 좀 확보됐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운정 3지구라는 신도시까지 합쳐지면은 570만 평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분당 신도시보다 훨씬 큰 신도시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꼭 그 파주까지 연장돼야 되고 그런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하죠. 그리고 더 크게 얘기하면은 말씀 주셨듯이 적경 지역으로서 그동안에 그 불이익을 받은 거는 꼭 뭐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통일경제 특구를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적경 지역 특별법을 더 진짜 특별법답게 만들어서 그동안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국가방위의 임무를 같이 지고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보상이 돈으로 보상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한 그 정당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울러 대북 안보 정책에 관한 질문을 여쭙겠는데요. 현재 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로 인해서 굉장히 경색된 국면 속에서 계속적인 대북 지원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 관한 지금 어떤 정책적인 의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제죠. 우리 현재 정부는 뭐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대치 경색 국면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하면서 새로운 국면의 대북 정책을 펼친다면은 우리 윤당 선자의 어떤 그 의견이나 생각은 어떤 편입니까? 그 대북 정책은 그러니까 남북 간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이거는 뭐 나의 특별한 새로운 안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미 상당한 이론과 정책들이 개발돼 있죠. 근데 그건 진영의 문제라고 봐요. 지난 10년 그 민주정부 때의 대북 정책하고 최근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하고를 비교하면은 답은 금방 나와요.
그건 간단합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곧 붕괴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러죠. 붕괴되는데. 네. 근데 점진적 개방을 해서 베트남식으로 갈 거다, 길게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은 이건 화해협력 정책으로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지난 10년 민주정부 때의 대북 정책은 개방을 통해서 베트남식이나 중국식으로 발전해 갈 거다라고 본 거고, 그리고 금방 붕괴할 거다라고 봤던 게 우리 김영삼 대통령 정부나 지금 정부가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화해와 협력 정책을 했고, 지금 정부나 YS라니까 좀 이상하네. 네네.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는 이제 화해 협력보다는 무시 또는 갈등, 그런 정책을 펼쳤죠. 네. 그래서 저는 화해 협력 정책이 맞다고 보고, 북한이 곧 붕괴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틀로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핵무기에 관한 문제인데, 그럼 이런 화해 정책이나 평화공전 정책이 그럼 북의 핵이 완전히 없어져야 쓸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정부는 그거죠. 핵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아무것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네. 꼭 그렇지 않은 게 화해 협력 정책을 쓰면서 병행하는 거죠. 네. 북의 핵을 이게 폐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병행 정책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화해협력 정책과 그리고 핵에 대한 병행 정책, 이런 거가 충실히 이행되면은 네.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가 네. 상당 수준까지 진척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우리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지고 있고 또 유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평화가 정착이 되면은 네. 평화가 정착된 만큼 파주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통일경제 특구도 만들 수가 있고 또 한강, 하구 공동 개발도 할 수가 있고, 네.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네. 평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네. 지난 4년의 준비 기간 동안 또 학위도 하시고 계속 현장에서의 결집된 어떤 실천적인 결과물들을 이제 좀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셨는데, 논문은 무엇으로 지금 주로 쓰셨습니까? 저는 헌법 개정 문제가 네. 정치권에서 가끔 화두가 되죠. 네, 그렇죠. 우리의 권력 형태를 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 개정 중에 대통령제를 바꿀 거냐 말 거냐, 네. 그런 주제를 썼어요. 네. 그래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바꿀 거냐, 내각제로 바꿀 거냐, 네. 그동안 국민들의 의식조사를 한 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네. 썼습니다. 네. 정치적인 신념을 또 어떤 이론화하고 늘 검증하는 어떤 그런 자기 검증의 절차를 네. 보면서 실천하신 거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19대 의정 활동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또 지역적으로도 큰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실 것인지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각오의 말씀을 국민들께 밝혀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자세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파주 발전을 위해서 헌신은 하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드리고, 네. 이제 나라 발전에 또 헌신하는 국회의원이어야죠. 우리나라의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양극화의 심화라고 봅니다. 네. 양극화라는 거는 양극이 형성돼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잘 되는 측은 더 잘 되고 잘못되는 쪽은 점점 더 잘못된다는 건데, 네. 문제는 이게 20대 80 이런 데서 요즘은 자조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1대 99의 사회가 된다 이러는데, 지금의 우리의 정책 집행의 틀, 네. 특히 우리 이명박 대통령 이 정권 하에서의
정책 집행의 틀과 철학을 가지고는 양극화를 양극화를 줄여나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건 뭐 부자 감세해가지고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하겠어요? 감세는 안 해야죠,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 범부처 그리고 범상임위를 다 넘나드는 국회의장 산하에 국회 차원에서 양극화 극복 특별위원회를 꼭 만들었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면 한 2년 정도 특위 활동을 해서 부처 상임위 다 통과를 해서 좀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 사실 10년, 20년 후에 희망이 없거든요. 네. 이 국가적 난제를 꼭 풀어내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접경 지역이라고 하면 아주 살풍경한 그 철조망으로 양 체제를 가로막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분위기가 연상이 됩니다. 황해와 북풍을 온몸으로 받는 아주 지형적으로도 추운 지역인데 우리 윤당 선자의 그 따뜻한 미소와 또 오랜 정치적 역경을 통해 숙성된 그런 정치력이 이번에 파주민의 선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단순한 접경 지역이 아니라 체제를 달리하지만 우리 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피부가 서로 맞닿는, 그래서 온기가 전달이 되고 새로운 혈맥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우리 윤당 선자의 활발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정한 정치,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18대 낙선 이후에 4년 동안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들과 소통해온 우리 윤후덕 당선자의 발걸음이 50여 년 만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파주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부지런한 발걸음이 이제는 또 한 번 우리 정치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국회 생생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